2025년도 프리미어 시리즈의 첫 번째 관문인 오너스컵 대상 경주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단거리 강자와 장거리 강자가 대거 출전하였고 1600m 중거리 레이스로 펼쳐지며 현존 대한민국 최고의 경주마인 글로벌 히트가 출전하지 않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의 중거리 레이스 챔피언은 과연 누가 차지할까요? 누구나 알고 있는 인기마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은 물론이고 고배당이 유력시되는 복병마에 대한 분석 및 해설도 후반부에 있으니 영상의 마지막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2025년도 오너스컵 대상 경주의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석세스백파는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 57kg입니다. 석세스백파는 거구의 체격 조건의 파워가 탁월하며 널찍한 주폭이 겸비된 근성 우수한 마필입니다. 석세스백파의 모마인 백파는 과거 코리안 오크스배 우승과 더불어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2차 입상을 했던 최강의 앞말이었습니다. 모마 백파의 화려한 명성에 걸맞는 특급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석세스백파는 작년 8월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는 능력의 완성도가 부족한 가운데 연달아 졸전을 펼쳤지만 실전 거듭할수록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도 뚜렷하게 보강된 면모를 보이며 작년 12월에 1300m 레이스에서 고대하던 첫 승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보이며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였고 직선에서도 월등한 주폭 겸비된 탄력을 선보이며 2위마와 신마신차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1월에 1400m 레이스에서는 앞선 빠른 흐름에 적극적으로 2선 외곽에 가담하였고 시종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며 힘소진이 많았던 가운데에서도 직선에서 압도적인 종반 탄력을 선보이며 다시금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1600m 중거리 첫 도전에서도 탁월한 기량 보이며 연승가도를 달렸고 작년 4월에 생애 첫 번째 대상 경주 출전이었던 KR-A컵 마일에서도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챔피언 자리에 등극하였습니다. 당시 현장 배당판 인기 5위로 개무시 받았지만 보란듯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며 챔피언 세레모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석세스백파는 초반 앞선의 빠른 흐름 구도에 중후미에 자리하고 차분하게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외곽으로 빼내서 종반 압도적인 탄력을 선보이며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5월의 트리플 크라운 레이스 두 번째 관문이었던 코리안 더비에서 석세스백파는 예상대로 압도적인 인기 1위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3착에 머무르며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날 많은 비로 인해서 주로 상태가 가벼운 가운데 당시 석세스백파는 발주대에 기댄 채 늑발을 하였고 이후 중위권 내측에 자리하고 전개를 펼쳤지만 앞선 마필들에게 모래를 맞자 머리를 들며 주행이 불량하였고 결승선 직선 주로에서 내측으로 진로하고 최선 추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앞선의 두 마필을 제쳐내지 못한 채 결승선을 세 번째로 통과하였습니다. 당시 입상 실패는 전날 비로 인한 주로 상태에서 내측에서 고스란히 모래를 맞고 전개를 펼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고 절치부심하여 6월의 2000m 장거리 레이스였던 삼관마의 마지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에서는 정상 발주 이후 중위권에 자리하고 차분하게 힘한배 잘된 레이스를 펼쳤고 3코너부터 적극적으로 외측으로 빼서 스퍼트를 단행하며 직선에서 압도적인 주폭 겸비 탄력을 선보이며 3세마 통합 챔피언 자리에 등극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는 초반 전개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4착에 머물렀지만 12월의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는 초반부터 적극적인 선입권 포지션 플레이를 펼치며 직선에서도 막판까지 역주를 펼치며 3착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4세마로 접어들면서 더욱 만개한 능력을 발휘하며 3월의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에서 챔피언에 등극하였습니다. 당시 미라클 마린이 선행으로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하는 구도 속에서 출발 이후 빠릿한 순간 스피드를 보이며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운영을 펼쳤고 직선에서도 압도거인 주폭 겸비된 탄력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4월의 YTN배 대상 경주에서는 초반 전개에서 앞선에 자리하지 못하고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 속에서 중위권 자리하고 전개 펼치며 직선에서 앞선의 마필드를 제쳐내지 못하고 사착에 머물렀습니다. 직전에 1800m 레이스였던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에서는 초반부터 2선 외곽에서 자리하고 적극적으로 레이스 운영을 펼쳤고 직선에서 선두로 치고 나와서 최선의 질주를 펼쳤지만 결국 초중반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 인해서 3착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1600m 레이스로 펼쳐지는 오너스컵 대상경주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훈련 시 한결 향상된 컨디션을 보이며 절정의 기량을 보일 모든 준비를 해놓았고 앞선의 흐름이 부산광역시장배보다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구도 속에서 직전처럼 무리하게 선두 외곽에서 힘소진 많은 전개 운영을 펼칠 필요가 없겠으며 훈련 시 한결 향상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오너스컵 대상경주에서 최고의 능력을 선보일 입상 유력마입니다. 스피드형은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7kg입니다. 스피드형은 작년도 오너스컵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2022년도 이세마 시절에 서울과 부산의 2세 통합 챔피언을 결정했던 브리더즈컵 대상경주에서 챔피언 자리에 등극하며 화려한 데뷔 시즌을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대상경주 위주로 출전하며 꾸준하게 입상권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나 작년 6월에 중거리 1600m 레이스로 시행되었던 오너스컵 대상경주에서 그야말로 오랜만에 챔피언 자리에 등극하면서 다시금 전성기의 능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작년 9월에 1200m 단거리 레이스로 펼쳐진 코리아 스프린트컵 대상경주에서는 초반 전개를 후미에서 펼쳐나가며 직선에서 늦은 스퍼트로 사착에 머물렀지만 한국의 출전 마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1월에 대통령배 대상경주에서는 3착의 성과를 거두었고 12월에 그랑프리 대상경주에서는 전개를 기가 막히게 풀어냈지만 막판에 내측으로 기대며 아쉬운 4착에 머물렀습니다. 올 시즌 대상경주에서 단거리와 중거리는 물론 장거리 레이스까지 모두 출전하였고 2월에 세계 일보배 1200m 단거리 대상경주에서는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 속에서 초반 전개의 불리함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종반 뒤늦은 스퍼트로 늦추입으로 인해서 3착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3월에 헤럴드 경제배 대상경주에서는 글로벌 히트가 불참한 레이스에서 석세스백파와 막판 치열한 경합 끝에 머리차로 2착하였고 4월에 YTN배 대상경주에서는 최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아서 초반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중후미로 쳐졌지만 뒷직선에서 무빙으로 선두 외곽에 가담하면서 직선에서 한결 향상된 탄력을 선보이며 글로벌 히트에 이어서 2착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직전에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에서는 초반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지만 빠르게 선두권 가담하여 3선에 자리하고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압도적인 주폭 겸비 탄력으로 챔피언 글로벌 히트와 불과 목차로 2착하였습니다. 스피드형은 그야말로 경주거리에 상관없는 전천후 마필로 평가되며 이번에 글로벌 히트가 출전하지 않는 오너스컵 대상경주에서는 1600m 적정거리 출전에 선두권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극대화하며 자력 입상 기대치가 매우 높은 입상 유력마입니다. 원평스톰은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4kg입니다. 원평스톰은 거구의 체격 조건을 갖추었고 스태미너가 탁월한 유형의 마필입니다. 원평스톰은 작년 9월에 데뷔 전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하였고 과천의 이세마 챔피언을 결정했던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에서는 초반 후미로 처지며 불리한 포지션에서 전개를 펼쳤지만 직선에서 압도적인 주폭 겸비 탄력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과천벌 신의 강자급 마필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장거리 2000m 레이스까지 단번에 극복해내며 연승 가도를 이어가며 폭발적인 능력의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에서는 당시 은근히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하위권의 성적으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미라클 마린이 이끌어 나가는 하이페이스 구도 속에서 중위권 자리하고 적극적으로 전개 운영을 했지만 최강의 경주마들과 함께 뛴 첫 경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고 직전에 스포츠 경향배 1600m 레이스에서 다시금 우승을 차지하며 향후 과천벌 최강의 경주마로서의 위용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번에 1600m 레이스로 펼쳐지는 오너스컵 대상 경주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생애 첫 부산 경마장 원정으로 인해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오히려 출발 이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부산의 1600m 레이스의 구조상 원평스톰은 선두 흐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꾸준하게 제 페이스대로 뛰는 특성상 매우 유리한 전개 운영을 펼쳐낼 것으로 예상되며 3세마이기 때문에 54kg이라는 유리한 부담 중량의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겠고 이번에도 찰떡궁합 임다빈 기수와의 좋은 안성 맞춤 호흡 속에 스피드형과 석세스 백파의 양강 구도를 자력으로 깰 수 있는 마필로 평가됩니다. 디스파이트 위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7kg입니다. 디스파이트 위는 장거리에 특화된 스태미너 우수한 혈통의 마필이며 2023년 데뷔 후 3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작년 4월에 압도적인 인기 1위로 부각받고도 어이없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휴양 공백이 있었고 올해 1월에 체중도 불어나며 체격 조건도 좋아진 가운데 단계적으로 거리를 늘려서 1600m 레이스까지 연투를 이어갔고 특히나 올해 두 번의 1600m 레이스에서는 종반 압도적인 추입 능력을 발휘하며 2연승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1등급 승급전 무대에 2000m 첫 도전에서 초반 전개에서 내측에 갇혀서 몰에 맞고 1코너에서 전개가 쳐졌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혀나가며 직선에서 궁극의 탄력을 선보이며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였습니다. 이제는 부산의 1등급 무대에서도 장거리 강자급 마필로 검증받았고 이번에 1600m 레이스로 펼쳐지는 오너스컵 대상 경주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초중반 얼마만큼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혀나가며 타 마필들과 몸싸움을 피해나가며 전개 운영을 할 것인지가 입상을 위해 최대 관건이 되겠고 워낙에 부산의 1600m 레이스에서 강점을 지닌 막강 추입 능력을 갖춘 마필이기에 이번에 막판 직선에서 자력으로 추입 한발 역습을 가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마이티고는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7kg입니다. 마이티고는 올해 8세로 접어든 노령의 마필입니다. 마이티고는 데뷔 후 단거리 추입형 마필로 명성을 떨치며 과천의 1등급 레이스에서도 꾸준하게 입상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3월에 부산 일보배 대상 경주 1200m 레이스에서 막판 기가 막힌 추입 한발 역습을 펼치며 깜짝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직전에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를 포함해서 최근 두 차례 단거리 대상 경주에서는 부진했지만 이번에 1600m 중거리로 펼쳐지는 오너스컵배 대상 경주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출발 이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부산 경마장의 1600m 레이스이니만큼 워낙에 종반 압도적인 추입 능력을 보유한 마이티고에게는 적정거리로 평가되며 노익장을 과시할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김태희 기수와의 찰떡궁합 호흡 속에서 비록 이번에도 초중반의 최우미에서 레이스를 펼쳐나가겠지만 선두 레이스 흐름이 느리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리 특성상 4코너 지점부터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할 수 있겠으며 직선 초입부터 종반 탁월한 추입 한 발로 역습이 가능한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